한국인들이 여행 온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베이징 제1고등학교 학생이 남긴 한 소셜미디어 글이 3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 식당 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5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충격적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요즘 한국이 미친 것 같다. 베이징의 명문고 학생들의 한국 졸업여행 중 벌어진 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제1고등학교 졸업반 타우입니다. 3대째 군인 가문에서 자란 학생으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도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신 군인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중 동료들을 잃으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고 그때마다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어린 저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한국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죠. 아버지 역시 군사훈련 중에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훈련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한국이요? 저 너무 좋아요. 리수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외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필 왜 한국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 기업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어지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스크린에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연구소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도 견학하고 최첨단 의료시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미래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신이 났지만 저처럼 군인 가정 출신 학생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타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특히 내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에도 참전하셨다면서. 친구들은 제 가정 환경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이라고? 말도 안 된다. 당장 학교에 가서 취소하라고 해. 하지만 뜻밖에도 할아버지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장식장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할아버지도 얼마 전에 한국제 의료기기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뛰어난 기술이더구나. 타우 내 또래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건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도 할아버지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타우야. 시대가 변했잖아. 요즘은 한국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도 변해야지.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군인은 적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전쟁 이야기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여행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예의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고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하죠.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의 있는 민족인데 왜 자꾸 한국식 예절을 배워야 하나요? 옆자리의 장웨이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고 더 오래된 문명을 가졌는데 교실 뒤에 앉아있던 군인 가정 출신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저처럼 군인 자녀들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한국 군함이랑 대치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우리 부대 앞으로 한국 전투기가 날아왔다면서 한 달 뒤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서서히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늘어선 고층 건물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녹지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봐,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들었대. 리밍의 말에 장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더 크던데. 이것도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장웨이의 표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까지. 공항은 마치 거대한 미술관 같았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동안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전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알아서 왼쪽으로 걷고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리밍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데.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심사관은 엄격했지만 불필요한 질문이나 차별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서 오세요 하는 말과 함께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도로 양옆으로는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지역이 송도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인데 지금은 국제도시가 되었죠. 가이드 김주임의 설명에 장웨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도시 많은데. 서울로 들어서면서 도시의 모습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변의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입니다. 60년대만 해도 오염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버스가 시내로 들어설수록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보도를 걸었고 차들은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빨간 불인데도 차가 없어도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아? 리밍이 장웨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차도 없는데 왜 서 있는 거야? 숙소에 도착하기 전 버스는 잠시 전통시장 근처에 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반갑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시장에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에 리밍과 장웨이도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장의 좁은 통로와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에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인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질서와 규칙이 일상이 된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하지만 리밍과 장웨이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차이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장웨이가 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고 발전했는데. 리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규칙도 너무 많고 뭔가 불편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고 첫 번째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리밍과 장웨이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리밍이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눈빛이 점점 따가워졌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께서 노약자석 앞에 서셨습니다. 장웨이와 리밍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왜 비켜줘야 해? 우리도 돈 내고 탔잖아. 순식간에 지하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나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서. 장웨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지 않아요. 결국 역무원이 출동했고 우리는 다음 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인솔 선생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웨이가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굽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학생, 그렇게 구우면 안 돼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사 먹는 고기인데 왜 간섭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말하지 않아요. 장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 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연기도 적게 나고 고기도 더 맛있게 익어요. 하지만 리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보고 한국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웨이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한 나라네. 뭐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숨 막혀 죽겠어.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인솔 선생님께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시장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 조용히 예의 바르게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장웨이와 리밍은 이미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통로를 마구 헤치고 다니며 물건들을 함부로 만졌습니다. 학생들, 그렇게 물건을 막 만지면 안 되지.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어떤데요? 살 수도 있잖아요. 리밍이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손님이잖아. 예의 바르게 구경하자. 너는 왜 맨날 한국 편이야? 장웨이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돼? 시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드러눕더니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하는 거야? 맞아. 우리나라가 훨씬 자유롭고 좋아. 호텔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호텔 지배인까지 나왔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 내고 온 손님이잖아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장웨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다가 로비의 화분을 쓰러뜨렸습니다. 값비싼 도자기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솔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호텔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친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는 컸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에 결국 인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리밍과 장웨이의 하루 종일 이어진 문제 행동들, 거기에 호텔 기물 파손까지 더해져 더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베이징 본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호텔 지배인의 반응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오히려 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화분 파손이 아닙니다.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더 안타깝네요. 지배인의 말씀에 리밍이 되레 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왕입니다. 여기서는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로비에 있던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들,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않겠나?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40년 전 중국에서 무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많이 힘들었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실수를 많이 했지. 하지만 그때 중국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가르쳐줬어.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리밍과 장웨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때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구나. 화를 내거나 처벌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거든. 호텔 지배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60년대에는 외국에 나가면 실수를 많이 했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장웨이가 처음으로 죄송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우리나라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리밍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분도 깨뜨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귀국 조치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호텔 측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두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주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 다음 날 아침, 리밍과 장웨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타우야, 내가 계속 말렸는데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리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면서 판단했던 거야. 장웨이도 깊이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인솔 선생님께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른 문화를 대할 때는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호텔 지배인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많은 폐를 끼쳤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지배인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타우 학생은 오히려 대단해요.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말리려 많이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행의 의미이고 문화 교류의 가치랍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남은 일정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처벌하는 대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질서와 예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모습은 변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통과 예의는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나라를 발전시킨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바라보려 합니다. 리민과 장웨이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깊이 있게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처음 한국행이 결정됐을 때의 그 불안한 마음,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찬 고정관념,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까지.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어르신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학생은 한국에서 뭐 하다 오나? 졸업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나? 처음에는 규칙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힘이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야. 맞습니다. 제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중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때 중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도 다르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 정연한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만났던 사람들의 친절함.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호텔 지배인의 모습입니다. 리민과 장웨이가 소동을 부렸을 때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베이징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뵐 생각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증오가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공항에 마중 나오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책에서, 뉴스에서 본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낀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리민과 장웨이의 실수, 한국 사람들의 대응,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까지.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관심 어린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타우야, 어서 와라. 한국은 어땠니? 할아버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제는 증오보다는 아픔이,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나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래된 군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때가 온 거지.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전통 찻잔 세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찻잔으로 앞으로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찻잔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평화로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구나. 저녁 식사 때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점점 맛있게 드셨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부터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석양이 물들어갑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이제 제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나라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명문고 타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